예,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고수가 되는 한 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타를 잘하기 위해선 차트 분석을 통해 종목들에 대한 타점, 시나리오를 미리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 과정들, 논리적인 차트 분석 과정들을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셔가지고요. 코스닥 기준 1등부터 50등까지 매일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규 상장주와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제외하고 50등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현대 ADM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간 종목은 우리가 일단 습관적으로 분봉을 봐야 됩니다. 분봉을 보는데 분봉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살짝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일 때는 우리가 종목을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일 때는 우리가 매매할 수 없고요. 1번, 2번 패턴일 때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1번 패턴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봉 살펴보면서 타점만 잡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박스권에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다가 상한가 가고 나서 장대 음봉 나온 다음에 눌리고 나서 양 패턴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상한가 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시간을 좀 돌려서 12월 24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현대 ADM 상한가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한가 이전에 일봉 매물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요.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뜻은 개인 투자자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물대 개념을 통해서 상한가 위치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이 중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일 겁니다. 상승에 베팅을 하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루하죠. 그러다가 12월 24일 상한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1716원입니다. 자, 그러면 1750원 이상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인 거고요. 박스권의 지지라인,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봉 매물대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했는데 상한가에 갔으니까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다음날 주가가 오르면 드디어 수익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갭이 뜨는데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린 유성형 캔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5원에 시가 시작해서 2080원 찍고 나서 1703원까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대, 이런 캔들이 왜 형성되었을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박스권에 약 1년 동안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ADM 주주라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을 2024년 2월, 3월, 4월 박스권에 매집을 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르지 않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하고 나서 2080원까지 아침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기서 주가가 쭉쭉 2100원, 2200원 올라간다면 계속 버틸 수 있지만 분봉상으로 장대 음봉이 한두 개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봉상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시가갭이 17% 정도 뜨면서 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박스권의 물량을 담았던 사람들은 모두 플러스 구간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쭉 올라갔더라고 한다면 박스권의 물량을 매집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넘기지 않았겠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고 장대 음봉이 여러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의 물량을 매집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만약 팔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물려 있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의 물량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계속 매도세가 나오다 보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일봉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갭 뜨고 나서 주가 쭉 빠졌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물량이죠?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박스권에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한가와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상한가 도달하고 나서 주가가 오를 때 이 박스권에 있는 물량들이 대거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래대금 실린 캔들이죠.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세력들은 크게 물량을 매집할 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는데, 첫 번째,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바닥 구간에서 싸게 담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집봉이라는 걸 띄워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캔들인데 주가를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쭉 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왜 올렸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겠죠. 이거는 결국 여기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량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때 캔들을 보시면 1713원부터 해서 1999원까지 올랐다가 1677원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1700원, 1800원, 1900원 그 이상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회를 12월 30일에 왜 하필 줬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때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제가 박스권 말씀드렸죠. 박스권에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놨는데 여기서 판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상관이 없죠. 수익 보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건데 욕심을 부리면서 물량을 매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때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절호의 기회였는데 내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 평단까지 오게 된다면 무조건 그때는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대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250억 가량 터졌고요. 이 윗꼬리 달린 캔들에서는 220억 가량 터졌습니다. 즉 여기 매도 못한 물량들이 이때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와 이 장대음봉 캔들과 이 매집봉, 이 세 가지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주가가 매집봉 나오고 나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눌렸다가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전고점을 돌파한 채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캔들과 이 거래대금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물량을 가지고 거래대금 실어서 이때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봤을 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에이직랜드와 비슷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에이직랜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때죠. 보시면 현대 ADM과 약간 다릅니다만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상한가 이후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이직랜드는 상한가 이후에 주가를 올리지 않고 바로 개파락시키는 장대 음봉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 거래대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앞에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아, 에이직랜드 바로 오를 줄 알았는데 바로 오르지 않구나. 이거는 안 좋은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에 물량을 던지게 되죠. 그렇게 바닥을 잡고 나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올릴 때의 형태는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징랜드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개파락하는 형태가 나온 것이고요. 현대 ADM은 박스권 물량 소화하면서 신고가를 찍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가갭 뜨는 캔들의 형태가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핵심 원리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어내고 나서 올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써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패턴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일봉 안에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논리적인 과정을 검토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앞에 박스권의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갭이 높게 뜰 때 매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 눌렸다가 매집봉이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죠. 매집봉이 왜 나옵니까? 아까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여기 박스권에서 담았다가 이때 욕심 부리면서 팔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거래대금 보니까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대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 물량을 많이 받아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장대 양봉이 전고점 돌파한 채 나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고요. 그러면 이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패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에이징랜드 패턴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양음양 패턴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쓸 수 있는 패턴은 지났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은 딱 하나입니다.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다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개인 투자자 물량을 덜어내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충분히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갭이 높게 뜬다면 제가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V자 패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이 빠지는 물량들은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물량일 수도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릴 때 바닥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맞춰놓고 반등 나올 때 이 반등의 형태는 V자겠죠.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가에 이 두 가지 매매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랩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 마감한 종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봉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객관적인 정보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어제 오늘 2거래일 연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캔들도 121선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만 봤을 때 우리가 삼성공조 패턴이구나 바로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자, 삼성공조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 출현을 하죠. 그러면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를 때 바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 현대 ADM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매집봉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10월 15일 매집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7,410원부터 해서 9,100원까지 올라갔다가 7,820원까지 주가를 뺍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제가 분봉상으로 나타내면 7,400원 출발해서 9,100원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를 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왜 9,100원까지 올렸냐 이겁니다. 앞에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죠. 보시면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물려 있는 겁니다. 주가가 빠질 때 계속 물려 있는 상태였는데 약 한 달 만에 본인의 평단까지 주가가 오게 되면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바닥 구간 계속 매집을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결국 세력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매집봉들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보이는 상태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면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세계 INC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강조드린 상승 N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승 N파는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오르는 패턴이죠. 그러면 이 모양이 알파벳 N자와 같다고 해서 상승 N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 N자 파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전 매매에 적용하기 위해선 구간을 나눠서 차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1차 상승 구간입니다. 1차 상승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구간은 주가가 눌릴 때죠.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거래 대금이 안 들어오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요거 하나 공식처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간은 1차 상승 파동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2차 상승 파동 구간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는지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거래 대금이 3,4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1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 거래 대금 합치면 1조 원 정도 들어왔죠. 이때가 5천억이고 이때가 3천억 좀 넘고요. 요거 합치면 1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때죠. 상승할 때 세력들도 당연히 주가를 올렸겠지만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종목 토론만 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촘촘하게 개인 투자자가 매수해 놨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17,680원 완전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어떻게 되죠?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내한 채로 비싸게 샀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집니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게 바닥 구간에서 싸게 담은 것도 아니고 높은 구간에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11선, 21선 이런 이평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놓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분들은 기사회생한 거죠.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빠졌는데 다시 본인들의 평단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물량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있죠.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분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이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분들의 물량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물량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상승 N파를 여러분들이 깊게 분석하기 위해선 이 구간별로 나눠서 캔들, 이평선, 거래대금을 좀 분석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형태의 파동이 나온다면,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가 종가나 다음날 눌릴 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 총량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1차 상승 파동 물량이 아직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았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선 기준으로 해서 눌리는 구간 분할 매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차트 분석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반복 학습하신다면 단기간 내에 단기 투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